네, 안녕하십니까. 두 가지 큰 논점. 그러니까 미국의 중공 공세에 사용할 새로운 무기.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결국 화웨이가 죽고 나면 그 빈자리 누가 차지할지 이런 거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이 화웨이가 크긴 큰가 봅니다. 온 세상이 지금 시끌벅적합니다. 비명소리, 웃음소리, 환호소리 막 뒤섞여 있습니다. 예. 현명하게 잘 분별해야겠습니다. 우선 지난 주말에 들린 두 가지 소리 일단 가볍게 한번 정리해 보고요. 논점 두 개 들어가겠습니다. 1번 미국이 노골적으로 화웨이 5G 장비 버리지 않으면 민감 정보 한국과 공유 못할 것이라는 취지 이렇게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요구 중에 강도가 가장 센 것 같습니다. 미국의 요구가 급속히 높은 수위로 구체화되고 직접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서 잠시 재미난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3대 통신사 KT, LG, U+, SKT 아닙니까? 얘들 5G 장비 속도, 성능, 실전 테스트를 홍대 입구에서 3번, 광화문 사거리에서 3번, 이렇게 6번 했다고 합니다. 뉴스만 위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사진들. 근데 LG U+는 화웨이 장비 사용하고 KT하고 SKT는 삼성전자 장비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도된 결과를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요 전부 다 실망스럽습니다. 예, 완전히 이건 도토리 키재기 같습니다. 제대로 된 5G라면 속도 대략 한 1기가 내외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최소한 한 800메가는 넘어가고요. 예? 1기가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셋 다 300메가에서 500메가 사이 도대체 기존 LTE랑 뭐가 다른지 이거 돈 더 내고 아직은 써야 할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테스트 장소가 조금만 바뀌어도 조금이라는 게 한 100m 내외, 예? 이 정도로만 바뀌어도 결과와 순위가 확 달라지고 그래서 이것만 봐서는 어느 장비가 확실한 우위에 있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제 눈은 그렇게 보여요. 예. 6번 중에 3번은 LG U+가 좀 더 빠르고 나머지 3번 중에서는 KT하고 SKT가 이제 좀 나누어 가졌다 이런 취지인데 결국 그게 그거 아닙니까? 예. 물론 5G 품질 평가 요소는 속도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요. 어떤 지연 없이 즉시 응답하는 속도 이런 겁니다. 가령 고속 자율주행차 사람 없이 지 혼자 차가 막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자연물이 튀어나오면 순간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건 아직 테스트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5G가 아직 초기이고요. 앞으로 기술 혁신이 집중될 분야이기 때문에 결국 굳이 화웨이 장비를 고집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1번 주제 다시 돌아와서요. 미 국무부하고 각국 대사들이 총동원돼 갖고요. 전 세계에서 화웨이 퇴출시키고 있고요. 한국에 대해서는 점점 더 요구가 높아지는데 그래서 지금 한미 동맹의 핵심이 정보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보 공유를 배제한다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판에 아직도 화웨이 장비 퇴출시킨다는 결정을 못 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좀 전 속도 테스트에서 봤듯이 굳이 화웨이를 써야 할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 이게 오히려 저 인간들이 겉으로는 실실 쪼개고 있지만 웃으면서 한미동맹 파탄 작전 아닌지 좀 굉장히 의심이 됩니다. 예. 예? 저것들 말이죠. 철부지 애송이 시절부터 도로 쳐맞고 화염병 던지고 반미 자주와 이지랄하고 양키 고음 깨깨거리던 이 종북 주사파 여적 패당들 아닙니까? 지금 계속 미국 뒤통수 까는 것 같은데 예? 이러다가 결국 미국이 한미 동맹 깰 때까지 그래 놓고 우리는 미국과 잘 지내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미국 일이 싫다는데 우리가 어쩌란 말이냐 요런 마귀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닌지 매우 의심이 됩니다 이거. 예.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재미나는 뉴스는요. 이 브로드컴이라는 칩 메이커가 지난 주말에 대략 중공 관련 매출이 대략 한 50%가량 된답니다. 예. 중공 관련 매출이 화웨이 매출은 10%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이 정도 된다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미중 무역 전쟁
그다음에 뭐 화웨이 제재 이런 것 때문에 매출 감소할 것 같다고 이렇게 발표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부정적 가이던스를 발표했다는 것인데 이게 이것 때문에 이제 반도체주 기술주 약세를 불러왔다고 이제 그 보도가 되고 있죠. 그런데 매출 전망 감소한 데이터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원래 전망치가 245억 불이었는데 225억 불로 꼴랑 20억 불 줄어든답니다. 대략 한 8%가량 감소한다네요. 이걸로 징징 짜는 못난 경영진 이 싹 잘라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중공 제재 때문에 힘들어서 장사 못하겠다는 이 무능한 경영진은 싹 잘라버리고요. 중공 제재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유능한 경영진을 새로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네? 화웨이 매출 줄어드는 거 당연한 거고요. 화웨이 대체하는 기업에 8년은 경영계획을 제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래서 본론으로요. 이 화웨이 빈자리 누가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웨이는 지금 5G 통신 장비, 뭐 노트북, PC, 뭐 스마트폰 뭐 이런 거 지금 조립해서 파는 거 아닙니까? 조립해서 파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노트북 PC부터 한번 봅시다. 도대체 화웨이만이 창출하는 고유한 부가가치가 무엇인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처리장치의 대표적인 게 CPU 아닙니까? 그 칩셋이라고 하죠. 처리장치는 인텔이나 AMD에서 사오고 저장장치,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뭐 SSD건, DRAM이건 이런 거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아니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이런 데서 사오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핵심 부품들은 세계 각지에서 부품을 조달합니다. 뭐 일본 수도 사오고 독일 수도 사오고, 이거 조립하는 거죠. 조립하는 거죠. 조립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인건비가 싸고, 그 다음에, 하여튼, 저렴하다는 거죠. 이게 더 이상 자꾸 얘기하면은 시간만 아깝고요. 그 다음에 조립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이걸 대량으로 만들면 값이 더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점점 더 만들고, 점점 더 많이 만들고, 점점 더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해서 덤핑 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화웨이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화웨이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데도 할 수 있습니다. 경쟁자가 지금도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이와 달리 말이죠. 인텔이나 퀄컴이나 ARM이나 구글이나 아니면은 지금 압도적 그 독점 지위에 있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여기에는 뭐 우리 하이닉스도 같이 포함시키면은 한국의 메모리 이런 거는 사실상 대체할 곳이 없습니다. 완전 차원이 다르죠. 화웨이가 사라지면 즉 노트북이나 PC 시장에서 화웨이가 사라지면 화웨이가 그 참여하던 노트북이나 PC 시장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전혀 영향 없죠. 있으나 많아집니다. 그래도 있던 그 시장을 남은 자들이 나누어 가지는 거 아닙니까? 구글 검색 한번 해보세요. 노트북 PC 딱 치면은 공급자들 차고 넘칩니다. 지금도 중공업체들 노트북 중공에서 노트북 PC 만드는 데가 화웨이 뿐입니까? 다른 업체들 많잖아요. 화웨이 경쟁자들. 걔들이 우선적으로 화웨이 대체할 것이고요. 지금 중공 내에 있는 그 화웨이 경쟁하는 중공 기업들은 화웨이와 같은 제재 받는 거 아닙니다. 걔들은 제재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요. 부품 조달하는데. 즉 핵심 부품 다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웨이에게 못 팔면 정확하게는 화웨이가 부품을 사지 못하는 거죠. 왜요? 핵심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나머지 있어서 뭐합니까? 쓸데없는 거죠. 그러면 화웨이 경쟁사들이 사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중공 내 화웨이 경쟁사들도 관세 폭탄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접근에서는 여전히 타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이 중공을 때리는 전략이 기본적으로 투트랙이라는 거죠. 관세로 포위한 후에요. 관세 장벽 기어 넘어 나오는 것들은 관세로 저격해버리고요. 대표 기업들은 콕 찍어갖고 별도로 특별 저격해버리고요. 이렇게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화웨이 빈자리는 중공 이외 지역의 경쟁사들이 나누어서 기회를 가지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나 약진할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죠. 이거는 지금 약진이 이루어지고 있겠죠. 그건 언제 합니까? 시간이 지나서 데이터로 확인되는 거죠.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충분히 가능하죠. 예. 화웨이 현재의 경쟁사들의 매출이 늘고 이들에 대한 칩, 반도체 이런 등등 부품들의 대체 매출이 증가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화웨이 매출은 완벽하게 다른 기업들에게 대체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중국만 쪼그라들고요. 화웨이만 죽는다는 거죠. 여기서 노트북하고 PC 시장에서만 본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스마트폰 시장도요. 여기는 또 이제 칩이 다르지 않습니까? 노트북에 들어가는 칩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이 다르잖아요. 노트북에서는 주로 그 인텔이 다 잡고 있고요. 예? 스마트폰에서는 퀄컴이 잡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전 영상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요. 더 자세히 들어가지는 말고 스마트폰 시장도 결국 핵심 칩과 OS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유사한 분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더 말하면 시간만 아깝죠. 5G 통신 장비 시장도 한번 보죠. 화웨이가 세계 최고라고 이제 자랑질 하잖아요. 그런데 예? 세계 유일이라 하더라도요. 현재의 패권 구도에서는 결국 살아남기 힘들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세계 유일도 아니고요. 세계 최고라는 거 누구 말 맞다 치더라도요. 그 별 볼 일 없다고 저는 봅니다. 기라성 같은 경쟁사가 그래도 많습니다. 예.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예? 기라성 같은 경쟁자 아닙니까? 다음 기사 한번 보시죠. 5G 통신 장비 시장에서요. 지금 글로벌 시장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화웨이가 지금 이 죽을 수는 통에 삼성전자가 점유율 1위가 됐다는 기분 좋은 기사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의 3대 통신사 다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 그러고요. 일본에서는 그 3위가 소프트뱅크이네요. 얘들은 이제 그동안 화웨이 쓰던 거 버리고 노키아하고 에릭슨 선택했다고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일본 1, 2위 통신업체에 삼성전자 이 5G 장비를 팔려고 예? 이재용이 직접 마케팅 중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뚫으려면은 이재용이 영업부장으로 나서야 되죠. 예. 결국 그 5G 통신 장비 시장도요. 화웨이 없어진다고 시장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화웨이 사라지는 만큼 남은 공급자인 삼성, 에릭슨, 노키아 나누어서 여전히 경쟁하면서 성장하는 것이고 중국 내 또는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경쟁사가 등장할지 그건 두고 볼 일이고요. 경쟁사 등장하면 또 등장하는 것이고 그 나름대로 또 경쟁하면서 산업은 커가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는 또 화웨이나 중공 또는 화웨이 임직원 그 개인들 다 서로 살아보려고 이제 발부동 엄청 치겠죠. 예, 목숨 걸고 가겠죠. 중공 내 또는 동남아 등지에서 화웨이 위장회사 설립하거나 위장회사 설립하는 것도 방법도 엄청 많을 겁니다. 예, 일일이 얘기할 필요 없고요. 또는 각자 도생하려는 화웨이 직원들이 퇴사해갖고 창업하거나 경쟁사 이직하거나 엄청 많을 겁니다. 아니면 위장 계열사 동원해서 부품을 우회 수입하거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마이너하다는 겁니다. 예? 대세해지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예? 이런 거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요. 만약에 몇몇 어떤 화웨이 경쟁사들이 화웨이가 서로 결탁해서 꼼수로 부품 우회 수입해서 화웨이 공급하다면 결국 발각될 테고요. 같이 죽여주면 됩니다. 그거는. 예. 그래서 중공 제재나 화웨이 제재 때문에 사업 못 해먹겠다는 무능한 경영진은 그건 하루속에 잘라버리고요. 화웨이 사라진 자리 내가 차지하겠다는 유능한 경영진 새로 기용하면 됩니다. 전쟁터 바뀌면 장수도 바꿔서 사용하는 방법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점에서요. 미국의 새로운 무기 이게 막강 상계관세 쟁점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총론을 말하면 각 팀, 즉 재무부나 또는 무역대표부 이런 데서 지금 강론을 맡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네. 위안 약세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위안 약세 대응해서 신개념인 통화보조금 준비 중이라는 보도 제가 몇 번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미국 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곧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리라고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화보조금 그 상계관세는요, 중공경제 전체를 겨냥한 것입니다. 이거는 막강합니다. 이것과 약간 달리 특정 산업이나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산업보조금,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게 이제 있는데, 이 보조금 제도 이거 정비하라는 미국 요구를 중공이 핵심 이익 운운하면서 지금 거부하고 있죠. 딱 겨기고 있습니다. 무역 협상에서 보조금이 핵심 쟁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합의했다가 뒤집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확실하게 중공이 보조금의 어떤 그 법적 성격을 불법으로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불법 보조금에는 상계관세 폭탄을 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WTO 규정을 수리해서 중공을 개도국 지위 박탈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미국, EU, 일본 이 작업 중이라는 뉴스 제가 몇 번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고 KIEP죠. 여기에서 최근에 보고서를 내갔고요. 한국도 이러한 WTO 개정 움직임에 대응 전략 수립 촉구하는 이런 그 보고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준비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제가 수시로 한번 그 말씀을 드리는데, 가령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체제, 이거 저는 20세기 썩은 유물이라고 봅니다. 이거 개혁해야 된다고 봅니다. WTO 체제도 비슷한데 말이죠. 지금 중공을 개도국 특혜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좀 웃깁니다, 이거죠. WTO 체제 이것도 심하게 망가진 거 아닙니까? 패권 도전국에게 무슨 놈의 개도국 특혜를 줍니까? 이거는 벌써 졸업시키고 정말로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노력하는 국가들에게 개도국 특혜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고장이 너무 심하잖아요. 이거 WTO 이거. 그러면 고장 수리해보고, 즉 개정을 해보고요. 너무 망가져갖고 도저히 수리 정도는 안 되겠다 싶으면 그거 없애버리고 새로 만드는 게 낫죠. WTO 필요해서 만들었고요. 이제 필요 없으면 버리고요. 그런 거 아닙니까? 제도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법도 필요하면 만들고요. 문제 있으면 개정하고요. 역할 못하면 없애버리잖아요. 법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체제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시대가 바뀌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게 패권국 미국의 어떤 그 사고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트럼프가 WTO 엄청 까면서 탈퇴할 수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미국 탈퇴하면 그거 끝난 거죠. 이런 어떤 그런 주장들이 바로 저는 저희 이러한 생각에서 이해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가에 대해서요, 지금 자극적인 좀 극단적인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100불 넘는다 해서고, 뉴스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기사들하고는 좀 반대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 그 장 끝나고 그 유가 전망 투자 전략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제가 준비는 했는데 논점 두 개가 지금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그 추가로 분석해서 삽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투자 전략도 좀 더 세분화해서 수정 영상을 지금 그 준비 중입니다. 뭐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